목포 MBC가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포시는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안군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목포 MBC가 용당동 시대를 마감하고 목포 역전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목포 MBC가 걸어온 55년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2023 목포 항구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화시를 중심으로 목포만의 특색과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등 30여 명을 태우고 가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 MBC가 용당동 시대를 마감하고 목포 역전 시대를 시작했는데요. 사옥 이전을 맞아 목포 MBC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목포시는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안군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먼저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78.2%가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통합 반대는 17.9%였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답했고 반대는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에 대해 신안군민들은 통합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신안군민 53.1%가 목포 신안 통합에 반대했고 37%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신안군민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시로 승격되면 세금이 오른다고 생각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 발전과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은 63.5%가 통합 의견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신안 군민도 63.8%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와 신안 주민들은 모두 내년 총선 투표 시 목포 신안 통합 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만약 통합을 한다면 목포 시민들은 내년 총선 이후를, 신안 군민들은 2026년 지방선거 이후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추진에 상대 지자체의 적극도 여부를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 53.8%는 신안군이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27.6%는 적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안군민 가운데 40.3%는 목포시가 통합에 적극적이라고 답했고 37.7%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합 반대 여론을 누가 주도하는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은 22.5%, 신안군민은 16.5%가 지역 주민을 가장 많이 꼽았고 찬성 여론을 누가 주도하냐는 질문에는 양 지역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2024년 총선 이후를, 신안군민들은 2026년 지방선거 이후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시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목포 시민은 66.6%, 신안군민은 55.6%가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목포 시민 501명, 신안군민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MBC는 유달산에서 시작해 용당동, 그리고 다시 목포 역전으로 사옥을 옮겼습니다. 목포 MBC가 그동안 걸어온 55년의 길을 안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 MBC는 지난 1968년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라디오 목포가 8월 17일 오늘 정오를 기해서 탄생했습니다. 라디오 목포로 출발한 목포 MBC는 유달산에서 지역민의 삶과 애환을 담아왔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유달산 시대를 마감한 목포 MBC는 용당동으로 사옥을 옮겼고
1986년 FM 방송을 개국하고 1987년 TV 방송을 통해 종합 방송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달산 기술계에서 오랜 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같이 온 저희 목포문화방송이 여러분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또다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이곳 목포시 용당동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고화질로 기술적인 변천을 거쳤고 1등 바위와 일요광장, 어영차 바다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남도청 이전과 KTX 개통 등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재난 현장에 목포 MBC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목포 MBC는 이제 용당동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5년 동안 이어져온 용당동 시대의 마감은 인구 감소와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선도할 공영방송 목포 MBC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한 목포 원도심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 MBC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목포 역전으로 사옥을 이전했는데요.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허연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목포 MBC가 목포역 앞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다시 디자인한 건데요. 저와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뉴스룸입니다. 가로 12.5m, 세로 2m의 대형 LED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맞게 실용적이고 감각적으로 디자인했고 다양한 형태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TV 조정실인데요. UHD 제작과 송출을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짜임새 있게 기술 장비들을 공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신 버전의 송신 서버 원격 제어 시스템과 라디오 자동화 시설도 도입됐습니다. 7층과 8층 각각의 공간은 실용성을 강조해 용도에 맞게 디자인됐습니다. 목포 MBC 건물 외벽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할 목포 MBC 스테이션 월, 이른바 미디어 월이 배치됐습니다. 전남 최초로 아나몰픽 일루전 기술을 통해 입체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낙후된 목포 원도심을 밝게 하자. 주요 타깃인 목포역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자. 그리고 스테이션 월에서 상영하는 영상을 SNS에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 오픈 스튜디오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초대 가수를 불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등 앞으로 콘텐츠 제작의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150석 규모의 컨퍼런스 룸도 마련됐습니다. 목포 MBC는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바로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심층 보도 강화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미디어월, 그다음에 공개월 통해서 시청자들과 좀 더 밀접하게, 좀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취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목포역 앞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제일 먼저 고려했던 점은 시청자였습니다. 목포 MBC는 새로운 시설과 함께 여러분의 늘 새로운 친구로 다가서겠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목포 MBC가 목포 원도심으로 이전하면서 목포 MBC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목포 MBC의 어깨도 무거운데요. 지역민들은 목포 MBC의 어떤 점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좋은 컨텐츠 개발을 좀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정말 우리 그 삶 속에 녹아나는 그 MBC의 언론 기능을 우리는 많이 기대하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과 도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목포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중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목포 MBC 전성시대를 열어가기를 목포 시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목포 MBC 또 우리 목포시 전라남도가 다 함께 큰 미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미래 100년을 멋지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2023 목포 항구축제가 오늘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파시를 중심으로 목포만의 특색과 맛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실은 어선이 바다 위 생선시장인 파시로 들어옵니다. 목포 항구축제 현장에서 과거 목포 앞바다에서 수시로 열렸던 파시를 재현한 겁니다.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바닷길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여행할까 하다가 목포에서 항구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남편과 오니까 목포가 더 좋으네요. 너무 먹거리도 많고요. 사람들도 친절하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3 목포 항구축제. 1920년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포항의 정치와 해양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핵심 콘텐츠인 파시 만선이다와 글로벌 퍼레이드, 도깨비 장터와 추억의 선창거리 등은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지난해보다 파시 콘텐츠를 강화하고 주제에 걸맞는 글로벌 파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서 60년대의 파시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항구존, 현재와 미래를 글로벌하게 만들어내는 청년존을 구성했습니다. 또 조선통신사선 등 배를 타고 해상 무대를 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목포 미식 페스타와 함께 청년들이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이볼 페스타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중림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현장 학습에 나섰던 초등학생 30명과 교사 등 3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자 신속하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역대 최고의 전국체전을 만들어준 도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감사 성명을 통해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글로벌 관광, 체육, 문화도시로서의 전남의 역량과 위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0만 도민 모두가 전국체전을 성공으로 이끈 주인공이자 영웅이라고 전했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오늘 개교 73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0년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개교 70주년 기념식과 4년제 정규대학 승격 30주년 기념식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한원희 총장은 기념식에서 교직원과 동문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대학의 위기를 특성화와 지역사회 공존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양대는 1950년 목포 수산 상선학교로 설립해 지난 9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고 우리나라 해운, 해양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제1회 해남 공공기관 친선 축구대회가 해남 대흥사 주최로 오늘 두륜산 도립공원 잔디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해남 공공기관 축구대회에는 100여 명의 해남 지역 공직자들이 참석해 우위를 다졌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 활동을 통한 심신 건강과 대민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한평군 월야면의 한 축사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가 4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 어민들이 올해 마루해역 김양식을 포기하고 어장사수 활동을 펴기로 해 어업권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마루해역 1370헥타르에서 김양식을 하는 해남 174개 어간은 어업권 문제가 진도 측과 협의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 김종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한편 김양식 면허지 10% 반환 등 전남도의 일부 중재안이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지만 진도 측 합의안에 해남군의 자치권에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수입 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관계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분쟁 조정 전문가를 본격 양성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1월 4일까지 나주와 여수 일원에서 분쟁조정위원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상담교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갖고 전문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해남 지역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2024년산 햇김 수확이 시작돼 최근 해남군 화산 위판장에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첫 위판에서는 2개 어가에서 생산한 물김 15.6톤이 팔렸고 가격은 한 포대당 18만 원에서 28만 원 선에 거래돼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잎바디 돌김으로 엽채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곱창김이라는 명칭으로 11월 말까지 생산됩니다.